네, 오늘은 소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소년 재판이 되게 특수한 재판인 만큼 형사 재판과 비슷한 듯 또 완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원 그 소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가정법원이 있는 곳은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가정법원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네,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저희 사무실도 이제 수원 가정법원 앞에 네. 분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가정법원이니까 소년재판을 하는 날이 되면 그 앞에 이제 막 교복 입은 학생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맞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사실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기도 하죠. 네. 그 가정법원에서 한다는 걸 사실 잘 모르시죠. 네, 맞아요. 가정법원 이혼 사건 하는 네. 줄만 아시는데 사실 소년 사건도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하면 이제 그 학생이 출석하고 보통 부모님 두 분이 보통 같이 출석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인까지 출석하면 이제 한 사건에 이제 4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원이 좀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관할 잡히는 거는 이제 그 비행이 일어난 그 주소지 또는 학생 주소지 관할로 돼요. 네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그 학생이 인천에 있는 다른 학교를 좀 다니고 있었고 실제 네. 집은 이제 여기 용인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관할인 인천 쪽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관할을 잡는지는 이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송 신청해가지고 근데 일단 사건 발생지 또는 이제 학생 주소지에서 이제 재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판부는 일단은 뭐 처음에 뭐 합의부 단독 이렇게 구별한다면 단독 재판부에서 보통 진행되고요. 물론 소년 형사 재판부는 이제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소년 사건의 경우는 이제 단독 재판부 판사 한 명이 이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막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이제 소년재판 같은 걸 여러 번 네. 받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끼리는 뭐 시포를 많이 주는 판사님을 뭐 시포 네.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소년 심판 넷플릭스 드라마 봤는데 아, 거기, 네, 맞아요.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심은석 판사라고 네. 걸리면 그냥 그쵸. 죽는 거죠. 부들부들 떨 것 같은데 음. 실제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시포 악마 뭐 이런 천사 시포 악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검찰이나 이제 경찰서장이 송치로 소년 재판을 넘기는데 네. 그 만 이제 18세 정도 나이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제가 네.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이 때는 일반 형사처분을 할 수도 있고 소년 재판부로 송치를 할 수 있고 둘 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쪽으로 이제 송치를 하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만 18세면 사실 성인이 되기 약간 일부 직전인 네. 정도다 보니까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나이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면 일단은 뭐 범죄소년으로 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사건에 따라서는 뭐 경찰에서 사건 조사하고 또 검찰에서도 뭐 사건 조사하고 해서 뭐 검찰에서 사건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 보면은 이 소년이 갑자기 막 19세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보호소년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네. 형사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네. 사실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시기나 나이 이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남학생이 만 18세였는데 그 여자친구랑 다투다가 폭행을 했어요. 네. 정말 나쁜 일을 잘못을 했죠. 했네요. 네.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이게 이제 합의가 다 돼가지고 이제 여학생의 경우도 남자친구고 하니까 처분 또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좋은 추억이 있었군요. 아,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저희가 합의서 내고 하는 과정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형사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 벌금 약식해서 100만 원을 딱 내린 거예요. 보호소년으로 보지 않겠다. 네. 이거는 전과를 만들겠다. 약간 네, 이런. 근데 이제 합의가 곧 목전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약식 기소를 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바로 이제 정식 재판 청구라는 걸 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벌금 약식 기소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거기 재판부에 지금 합의도 다 됐고 지금 만 18세인데 아직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어 생일이 좀 남아가지고 네. 19세가 되기 전에 소년 재판부로 송치를 해주면 학생이 전과 생기지 않고 소년 보호 처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학생이 그 생일로부터 거의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때 아, 급하게 소년부에서 재판 일정 잡아가지고 보호 처분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 진짜 그 빠른 대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해야죠. 네. 네. 소년재판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또 출석 기일이 또 네.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일단은 조사기일이랑 심리기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조사기일의 경우에는 그 소년에 대해서 뭐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좀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좀 수집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생활 환경이 어떤지 같은 것도 좀 조사하고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그런 조사기일 같은 걸 거치게 되고 심리기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기일 같은 재판기일.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때 앞서서 조사기일 때 조사했던 자료들이나 뭐 분류심사원 다녀왔으면 그 심사원에서 조사한 자료들 이런 것들 보고 아이한테 뭐 비행 사실은 어떠한지 보호 필요성은 있는지 어떤 처분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처분을 내리는 뭐 기일이다 정도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사기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조사기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사기일은 필수적인 건 아니라서 그게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조사기일에 가면은 보통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거든요. 네. 그 비행 소년하고 이제 부모님 참석해가지고 생활기록 보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심리기일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위탁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호 위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조항을 읽어보면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한다. 또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한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이제 소년분류심사 위탁 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 이 조사기일에 조금 잘 참여를 하시고 차라리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이제 약간 좀 구속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갇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그거를 가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조사기일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따로 이제 그냥 한 3일 정도 가서 뭐 청소년 꿈키움 센터 뭐 이런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에 가가지고 네. 교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사기일 이후에 시설 위탁을 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닌 다른 이제 시설 위탁으로 좀 대체해가지고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분류심사원까지는 가지 않는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분류심사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네. 지내게 되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텐데 네, 그런 뭐 꿈키움 센터 이런 데 위탁을 받게 되면 어쨌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부담이 잠을 별로 집에서 자는? 없어요. 네. 부모님도 아이를 매일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이세요. 왜냐면 이제 중요하죠 사실. 네, 찾아오신 분들이 소년재판에서는. 네. 위탁 처음 받고 오신 분들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냥 소년분류심사원만 좀 다루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그렇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 소년 재판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